명령이랑 너 뭐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하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딱 읽어주시면 돼. Please join us for this year's gardening day. 야, 우리 가드닝 데이에 함께 하자. 그다음에 명심할 게 있는데 너 스킬 필요 없어. 하성이처럼 그냥 와도 돼. 이런 식으로. 그치? 도구나 스킬 같은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많이 조인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last year we had a great time working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도 가졌거든. 그러니까 빨리 와. 명령하죠. 계속. Make this year's event. 우리 이번 이벤트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 보자. 하면서 계속 빨리 와라. 와라. 명령하고 있죠? 명심해. 스킬 필요 없어. 우리 작년에처럼 좋게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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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30초 안에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20번 넘어갑니다. 20번. 자, 필자의 주장. 필자의 주장도요. 첫 문장은 무조건 읽어야 되죠. 첫 문장. 이건 첫 문장 필자의 주장이니까 첫 문장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Most people. 야, 여기서 냄새 맡을 거 뭐예요? 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더라. 라고. 근데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내 주장은 이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까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은 resist.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자. 뜻이 뭐예요? resist는 거부하다. 저항하다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이 self is 여기 뭐냐 estimate 하면 자기 평가죠? 진짜 자기 평가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얘는 야 근데 자기 평가를 좀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요것만 보고도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봐봐 그 왜 안 하려고 하냐면 그들은 두려워해. 뭘? 그렇게 자기 평가를 한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낮추고 경시한다는 걸 의미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평가를 조금 꺼려한다. 자, 꺼려하고 정하는 게 꺼려하고 그러면 꺼려한다는 게 이거예요. 마인드. 마인드가 우리 마음이라는 마인드도 있지만 무언가 하길 꺼려하다라는 그 꺼려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resist 요 단어 꼭 우리 요거랑 같이 기억해 두자. 안 하려고 하는데 네, 봐봐. 그러면 여기서 한 말을 주지 않죠? 똑같은 말을 아래도 반복해서 줬을 거야. 이런 예 같은 거 그냥 쭉쭉쭉쭉 읽어보고 자, 여기를 보시면 되죠. 또 명령했죠. 자, cultivate 이거 평가원 이 cultivate이라는 게 아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cultivate은 원래 기르다 경작하다라고 우리가 단어책에선 배웠지만 이게 무언가 발전시키고 배양하고 아주 좋은 뜻이에요. 더 나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향상시키다의 뜻이라고. 또 명령까지 했으니까 야 너의 능력을 향상시켜봐. 뭐? To judge yourself accurate. 그 다음에 honest. 너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너 스스로를 판단해. 이거. 자신을 판단해. 그래서 자기 평가 꼭 해. 그리고 마지막에 안을 한번 들여다봐. 자, 봐봐.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읽어보면. 자, 이거는 식별하다의 뜻으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럼 식별하다는 무언가를 파악하는 거야. 파악. 야, 너 이거 파악 잘해봐. 뭘? 네가 무엇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숨겨진 잠재력을 unlock. 락이 잠그는 건데 unlock이니까 숨겨진 잠재력을 어떻게? 펼치는 거지. 풀고. 펼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한번 파악하려면 네 안을 잘 들여다봐야 돼. 너 자신을 잘 들여다봐봐. 답이 뭐예요? 그래, 봐봐. 여기 정확하고. 여기 똑같은 말 나왔죠? 정확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20. 잠깐만. 20 어디로 가야 되지? 22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요지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것도 봐봐. 첫 문장은 무조건 이 주제문에서는 무조건 첫 문장을 읽어줘야 돼.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가? 자, 회사라고 정확하게 어떤 firm 하면 회사가 이제 요 단어도 우리 한번 save가 우리 누군가를 구하다라는 뜻이 어디에서 구해주는 게 save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정부한테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됐대. 정부가 그러니까 구해준 거야. 정부가 회사를 구해준다면 선생님이 이거 수동을 능동으로 그냥 정부가 회사를 구해준다면 능동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걸? 자, 가주어, 진주어는 중요한 말을 담고 있죠? It might be easier. 이렇게 되기가 쉬워. 어떤 거? 정부가 자꾸 회사를 구제해주니까 concentrate on lobby. 로비하는 게 그 뭐예요? 싸바싸바 하는 거죠? 정부한테 그럼 나 좀 내가 너한테 조금 너 잘 보일 테니까 좀 띄워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주는 정책을 해봐. 그래가지고 싸바싸바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거에만 더 몰입한다 이거죠. 이거 안 하고 이거라기보다는니까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 막 회사를 다시 재구조화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구조 조정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결정 안 하고 이거 하기보다는 그냥 로비해 막. 어차피 정부가 나를 구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다. 자, 요 단어는 꼭 알아두자. 이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가 그냥 우리가 moral hazard 이렇게도 쓰고 이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야. 야, 지들이 방만하게 경영해놓고 자기가 뼈를 갖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법인카드 같은 것도 줄이고 자기네들만 수당 떼어주는 것도 다 줄이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망해봤자 정부가 우리 살려줄 거니까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라는 글이죠. 이거는 이 소재는 경제학에 나오는 중요한 이론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외환위기를 이렇게 예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피 우리 개입해가지고 봐봐. 그들이 돈을 잃으면 내가 어차피 우리 은행이 돈 잃잖아?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개입해 줄 거라는 그 가능성을 얘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어차피 나는 살려줄 거니까. 그래서 자, 그 똑같은 말이 어디 있나 한번 보면요. althought라는 요거 양보절로요. althought가 나오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하고 나서 중요한 말은 여기를 강조하는 거지. 이 구절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봐봐. rescue, 구조. 아까 save랑 같은 뜻이잖아요. 자꾸 기업들을 구조해주잖아. 그러면 정부의 이런 구조가 잘 의도되었을지라도 얘가 이제 좋은 의도로 했다 이거야, 정부가. 왜냐하면 은행이 망하면, 회사가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 흔들리니까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정부가. 근데 그 돈이 다 뭐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줘. 근데 그렇게 살려줄지라도 좋은 의도로, 근데 이건 뭐래요? 은행의 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얘네가 어떻게? 이런 거를 유발하게 돼. 자, 이거 부연 설명이라고 했죠? 어떤 부연 설명이냐면 앞에 행동,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부연 설명을 분사구문으로 하고 있죠. 막 위험 결정? 그 다음에 거지 같은 결정을 막 내리는 걸 부추기면서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응?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부정적인 결정이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정부의 구제가 의사결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야. 4번이 답이다. 자, 24번. 제목은요, 우리 내용을 한 번 더 추상화할 건데, 이거는 어디 부분을 니네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 뒷문장인가? 저 맞구나. 자, 한번 해보면 이것도 첫 문장 제목은 자, we tend to break up time.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쪼갠데 근데 어떤 유닛으로 쪼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 단위, 뭐 월 단위, 계절 단위 이렇게 시간을 뭐 이렇게 뭐 3개월, 뭐 2개월, 1개월, 뭐 이렇게 일주일 이런 식으로. 자, 연구를 뭐 인디아 이런 거 예해요. 읽어줄게요 그냥. 뭐 인디아의 농부들, 뭐 북미의 학생들.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야, 연구했지. 연구한
결과를 보시면 된다. 연구한 요 결과를 보셔라. 요거. 여기가 답이에요. 여기가 답이다. as a result까지 다 답이에요. 여기에서 무조건 답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그건지 어떻게 한다? 자, 1번 힌트. 여기가 시그널이 연구에서 발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 주죠. 좋아하는 거죠. 짝대기. 그리고 결과로 자기가 입으로 결과까지 다 그냥 여기 있다고 다 줬어. 이게 답인 거죠. 자, 그럼 읽어보면요. 이건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틀에 딱 들어있는 말은 자,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마감기한이죠. 자, 마감기한. 자, 마감. 하성이 우리 목요일까지 단어 외워오세요. 했어, 이게. 데드라인. 하성이 아니네. 그렇지. 그래서 데드라인을 좀 정했어. 그런데 봐봐. 데드라인이 is on the other side. 요 말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야, 우리 쉬는 시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break time. 이게 break가 쉬는 시간 혹은 방학이에요, 방학. 우리 그래서 summer break 뭐냐, winter break 이렇게 말하죠. 방학이에요, 방학.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되고 방학도 되고 어쨌든 쉬는 거. 그럼 봐봐, 이게 break가 우리가 여기 있다 쳐봐. 오늘이야, 지금인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방학,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쉴 거잖아요. 그러면 2월 16일 설날이야. 18일까지. 그리고 야, 이날까지 단어 여러분들 끝내야 돼. 선생님이 준 그거라고 했던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on the other side of the break의 이게 break잖아요. break의 반대편에 데드라인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break를 데드라인이 있는 거지. 지금을 기준으로.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유이어. 우리는 자, 이게 답이죠? We are. 요럴 경향이 있어. See.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멀리 있네. 휴식이 중간에 딱 끼어 있잖아. 그러면 그날이 굉장히 멀리처럼 그냥 생각을 해. 근데 오케이. 그래. 그렇다 치는데 그렇게 되잖아. 그럼 as a result, less ready to jump into action. 액션을 할 준비를 덜 해. 왜? 어차피 나중에 하면 되니까. 주말 넘어서 하면 되지 뭐. 휴일 요런 식으로. 이 답이에요. 이거가 가장 어딨어? 연결되는 거. 야,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도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은 줘요. So if it's November, 그 다음에 deadline is January. 지금이 11월이고 데드라인이 만약에 1월이라고 해봐. 그러면 it's better. 이거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너한테 가주어 진주어로 공고하는 거야. 너 자신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렴. You have to get it done. 2번. 겨울까지는 내가 끝내야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겨울에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너한테 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The best approach 하면 이것도 방법이란 뜻이죠. approach 하면 접근이란 뜻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어떤 방법,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deadline, view deadlines as a challenge처럼 한번 봐봐. That you have to meet within a period that's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imminent 하면 뜻이 뭐예요? 아래 뜻 있나? 여기 있죠. 자, 임판, 발등에 마치 불이 떨어진 것. 그 기간 내에 자, 만나다, 여자친구 만나다야, 하성아? 이거 충족시키다. 그러니까 내가 딱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걸 충족시켜야지. 어차피 뭐지? 일요일 오전에는 수업 없으니까 그때 단어 외워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미리 통과할 수 있다. 원래 사람이 이렇게 여유로우면 준비를 안 하죠. 어차피 이따 하면 되니까 학원에 좀 한 12시 반에 가가지고 외워야지. 정말 안 온다. 40분에 와요, 그럼.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발등에 마치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한번 그렇게 구조화 시켜봐.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했는지 보세요. Trick your mind. 네 마음을 이렇게 한번 설정시켜봐 라는 걸 속이다 라는 단어로 썼죠. 진짜 속이는 게 아니에요.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트릭을 한번 써봐. 요거죠. 트릭은 교묘하게 남들을 속이다라는 마이너스의 뜻도 있지만 그냥 트릭. 설정을 기묘하게 한번 바꿔봐 라는 뜻도 되니까 여기서는 요 단어 알아두세요. 제때. 자, 너의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 네 마음의 설정을 조금 바꿔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뒤에 보면요. 매지션의 트릭도 나와. 아닌가? 오늘이 아닌가? 암튼. 그래, 그럼. 정말 여러분들을 속이는 트릭이야. 근데 여기서의 트릭은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한번 바꿔봐.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4번을 트릭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넘어가요. 20, 8은 알아서 보시고. 야, 8번 틀린 사람들 26번이나. 안 돼요. 28번, 26번. 그냥 맞고 가셔야 된다. 자, 문맥상 쓰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글이죠? 근데 이것도 꼼꼼하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because people tend to 너무 중요해. 자, adapt의 뜻이 뭐예요? 그치, 적응, 그렇지. 자, 적응이란 말에 이유가 붙어 있죠. 그럼 적응이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because가 있으면 얘랑 같이 쓰이면 because 때문에 무조건 중요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적응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대. 그럼 이런 적응을 하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읽어보면 되겠죠? 자, interrupting positive things. interrupt가 무언가를 방해하고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거를 막 개입해. 뭘로? 부정적인 무언가로 막 개입을 해?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개입한다는 것이 오히려 봐봐. 이 사람의 주장을 잘 봐야 돼요. 부정적인 걸로 긍정적인 것을 무언가 이렇게 중간에 막 방해하고 개입하잖아? 그럼 오히려 즐거움이 늘어난다. 이 사람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가야 돼. 왜? 왜? 적응하는 경향 때문에 이렇게 된대.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아래 쭉쭉쭉쭉 나오겠죠. 그 예로 뭐 했다? 광고를 본 거예요. 커머셜. 광고를 한번 볼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 뭘? 개입하는 걸 싫어하겠지. 그죠?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이런 걸로 막 이렇게 개입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봐봐. 그래서 removing them 그렇게 막 개입하는 걸 없앤다는 것이 쇼나 여러 가지 엔터테인 우리 막 TV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있으면 광고 튀어나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야지 재밌어 라는 말로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자 이거는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 주장 역접으로 이제 반전시킬 거죠. 자기 주장이 아까 한번 나왔고 일반 사람들 이런데 야 내가 아까 한 말 있잖아. 적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즐거움을 늘려. 내 말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자기의 주장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근데 반대가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반대가 뭐냐? 개입이 있어야 오히려 더 즐거워지는 게 진실이야. 자, 쇼가 이제 읽어야 돼. 이거는 다 읽어야 돼요. 지루해도. 자, 쇼는요 사실 재밌대. 자, 언제 조건 볼게요. 이 쇼가요. broken up 그 짜증나는 광고로 나를 짜증나게 하는 광고로 아니면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꾸며야 되지. 광고를 짜증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짜증나는 광고로 이렇게 break up 뭔가 이렇게 딱 중단이 됐을 때 오히려 쇼가 더 즐거워진대. 이 사람이 주시니까 이거 믿고 가야 돼요. 왜 즐거워지는지 여기 하나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이거. 자, 이러한 뭐야? 왜냐하면 이 덜 즐거운 순간은요. 그러니까 이 덜 즐거운 순간이 뭐냐면 내가 원하지도 않은 광고가 이제 툭 튀어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덜 즐거운 순간이라고 했어. 이런 부정적인 광고가 툭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뭘 깨버리냐면 내가 거기에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멍 때리고 있던 그거를 깨주기 때문이래. 무슨 적응이냐면 내가 그 쇼에 막 긍정적인 부분만 막 쳐다보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적응을 이미 했는데 그것을 광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깨줘서 그렇대. 그러면 얘를 초콜릿칩으로 또 들었어요. 초콜릿칩 한 번 먹으면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두 번째도 맛있어. 근데 계속 먹어. 계속. 자, 요 단어는 요거는 체크. in a row라고 나와 있던 거 있죠?
in a row라고 나오면 이거 어디 갔어? 연속으로라는 요 표현이니까 요거 자주 나와요. 적어놓으시고 이걸 연속으로 다 먹잖아? 하성이는 오늘 저녁 먹지 말고 쿠키만 100개 먹어. 두 쪽 쿠키 100개. 그럼 두 쪽 쿠키 더 이상 보기도 싫겠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계속 먹잖아?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나왔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적응해서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아니, 맛이 없어. 그러니까, 자, however, 여기에 빈칸이 여기 나왔으니까 이런 거 잘 읽어야겠죠? 자, intersphere 하면 긍정적인 경험을요, 덜 긍정적인 거, 아까처럼 광고 훅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분산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지. 이렇게 분산시키면 이 사람은 그게 더 즐거움을 주고, 왜 즐거움을 주냐? 적응을 깨주니까. 그럼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적응을 가속화시켜 깨줘. 그래. 그러니까 얘를 아이고 왜 적응을 깨준다. 그래서 acceleration 아니라 뭐다? slow down, lower 이런 식으로 적응을 늦춰준다라는 뜻을 우리가 바꾸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콜릿칩 먹을 때 이런 방울 양배추 이런 거 맛이 없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거 먹어요. 방울 양배추 먹어 민지? 어. 주중이 먹어? 어. 지우는? 이런 거, 이거 저도 잘 안 먹는 것들, 이런 거 먹으면 초콜릿칩이 계속 초콜릿칩만 먹을 때보다는 조금, 우리 막 짜장면 먹을 때 그래서 막 김치나 단무지 먹잖아요. 너무 느끼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리프레시하고 먹으면 짜장면 계속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자, 32번. 중요한 이것도 경제학 이론에서 또 나왔어요. 여기에서 아까 도덕적 해이, 오늘은, 이번에는 또 경제학에 또 관련된 이론이, 이건 그냥 읽어볼게, 먼저. 자, if you invested, 네가 막 투자해. 무언가에. 근데 이 무언가에 어떤 거에 투자하냐면 너한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막 투자. 일단 막 돈을 써. 그럼 아마 어떤 돈일 거냐면 자, failing venture라고 해가지고 실패한 모험에 그 돈이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실패한 것에 돈을 쓰는 게 될 거다. 실패한 여기에 쓰는 돈이거나 즐겁지 않은 관계에 쓰는 돈. 제가 마음에 들어. 그럼 쟤를 꼬셔야 되니까 내가 돈을 쓰겠죠. 근데 잘 안 넘어와. 근데 내 돈 쓰면 안 써가지고 어때요? 돈 더 써보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말한다? 요렇게 말한대. sunk cost fallacy라고 해가지고 이게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 이제 쓰인다. 돈을 매몰시키는 거야. 근데 그 매몰한 그 돈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거기에서 못 태어나. 내가 지금까지 걔한테 보낸 문자가 얼만데, 그지? 내가 걔랑 통화한 게 내가 100일 채워준 거야. 못 헤어져. 그죠? 헤어진단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 부연 설명으로 매몰 비용이라고 해놓고 바로 옆문장은 뭐겠어?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계속하고 싶어 해. 뭘 계속하고 싶어 하냐면, 계속 돈이나 시간을 투자한대.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네요. because로 안 줘도 as가 이유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어떤 희망을 품고 내 투자는 언젠간 이게 결국에 인디엔드가 결국에는이잖아요. 내가 한 지금 모든 이 여학생한테 한 투자는 언젠가 가치가 있을 거야. 얘 나한테 넘어올 거야. 이렇게 희망으로 돈이나 시간을 계속 쏟아붓는다. 매몰 비용. 아까워서. 내가 하나만 딱 더 읽을게요. 포기한다는 건 그럼 뭘 의미할까? 자, 요 단어 알아두세요. acknowledge 하면 이게 인정하다. 이거 알다의 뜻이 아니에요. 뭘 인정하는 꼴이냐면 나 지금까지 내가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것에 지금 돈을 낭비했네. 라는 걸 인정하는 걸 의미해. 그냥 중간에 포기한다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져. 주식이 계속 떨어져. 오늘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웬만하면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안 돼. 내가 지금
는 돈이 얼만데 해가지고 더 넣죠. 우리 도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잃은 돈이 얼만데, 어? 아까워가지고 이게 한번 내가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어. 해가지고 돈을 더 쓰죠. 그러다가 망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돌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거를 계속 돈을 쓴다. 자, 그 생각이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얘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거야. 뭘 피하고 싶다? 거기서 손 털고 나오는 걸 피하고 싶어. 인정하는 걸 피하고 싶은 거지. 자, 이제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똑같은 말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말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죠? 자, 단순히 그거와 머물러 있잖아? 손절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잖아? 그러면 뭐? 네가 잃는 양만 올라가는 거야. 계속 더 잃어, 너는. 이거. 그래서, 하여튼 이제 좀 지겨우니까, 음, 여기 있다. 빈칸이 여기 있으니까. In the end, 결국이라고 했죠? 이거 결국이에요. 결국, 결과니까. 결국, by delaying the pain of admit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를, 자, 이것도 인정하다. 아까 acknowledge 그거랑 같은 뜻이죠? 인정하는 그 고통 있잖아. 내가 치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고통을 뒤로 연기해버림으로. 그러니까 점점 인정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손해를 계속 더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은 너희한테 야, 너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무슨 조언을 했을까?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응? 이렇게 뒤로 밀지 마. 어떻게 해? 빨리 손절해. 손실을 그냥 확 거기서 끊어버리고 멈춰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겠다. 자, 요 표현 알아두세요. 이거는 고집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이야. 고집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은요. 무언가 하던 거를 계속한다는 의미가 여기 스틱 2에 나와 있다. 우리 스티커 뭐예요? 스티커는 붙이는 거지. 그래서 스틱 2 하면 고집하는 거 딱 붙여서 움직이지 않는 걸 스틱 2라고 해야 돼요. 자, 요거는 페이오프 하면 갚다라는 뜻이에요. 야, 빚 갚어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22분이니까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요. 자, 경제시장은요. 34번. 자, financial market. 얘네들은요. 요거 이제 꼭 기억하세요. more than 하면 뭐뭐 이상이야. 뭐뭐 이상이라는 것은요. 이거 이외에 뭐가 또 있어. 양으로 이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봐봐. 얘가 하는데 요렇게 하는 거 그 이상이 있어 라는 거. 그 외의 것이 있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자한테 돈을 이렇게 취해다가 이자 좀 주고 그것을 좀 빌려주는 게 이제 이 파이낸셜 경제 시장이 아니 뭐냐 재정 시장이래.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 이외에도 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그럼 그 이외에 또 뭐가 있는데라고 한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요. 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형식으로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지. 이게 답이에요. 오형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그 이외의 게 바로 이거라고. 우리로 하여금 자, 소비를 이거는 부드럽게 해줘. 그럼 이걸 평탄화시켜. 야, 이것도 근데 소비 평탄화라고 해가지고 경제학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돈을 쓰긴 하잖아. 부모님들이 너희한테 막 거의 막 아낌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돈을 막 크게 벌지 않을 거니까 막 학자금 대출 받고 하잖아. 그럼 학자금 대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로 공부하고 너희가 이제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하면 이 취업한 다음에 요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지. 아,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대출 받아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갚고 또 돈 벌 때 나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이제 노후연금 같은 것도 붙고 그럼 봐봐. 나의 평생에 걸쳐서 내 소비를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이거야. 꼭 부자한테 돈 빌려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소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 했대. 야,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 야, 헛소리 한 거죠. 왜냐면, 현실에서 우리는 다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거 둘 다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같이 이런 거예요. 얘 든 거예요. 얘는 니네가 읽어두고만 안 읽어두고만 모르겠으면 읽되, 얘를 통해서 이거를 한 번 더 구체화하는 거지, 막 얘에 매몰되면 안 돼요. 얘란 것은 이런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수학한 거 있잖아. 수학한 거를 아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돈 버는 거라고 여기서는 이해하면 되겠지. 농업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수학한 거를 만약에 수학했으면 썩으니까 내가 지금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럼 배 터지죠. 근데 우리가 수학한 거를 저 친구랑 쟤는 배추를 수확했으니까 내 무랑 바꾸고, 뭐 쟤는 쌀을 수확했으니까 내 무랑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 먹기도 하고, 아니면 저장해 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먹은 그 시기를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이 여기 나와 있죠. You can spend income now. 아직 벌지도 않았는데도 소비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뭐 아까 얘 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we can earn income now and spend it later.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돈을 벌었다고 해도 바로 안 쓰고요. 나중에 소비하거나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저금을 해 놓을 수 있는 나의 소비를 평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보래. The point is that, 결론을 한번 내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내 소비 평탄화, 자신의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까다로웠죠? 디보스 하면 원래 우리가 헤어지다. 남녀가 이런 말로 나왔겠지만, 이제 여기선 진짜 막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요거 separate. 돈을 버는 거하고요, 돈을 쓰는 시기가 다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financial, 어디 가냐? financial 뭐였지? financial 마켓의 특징이구나.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봐봐,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요거 아까 소비 평탄화 스무스라고 했는데, 이게 유연성이에요. 그럼 왜 유연성이 갑자기 왜 나왔지? 이 뭐 스트레칭 그런 유연성이 아니죠? 내 소비가 어떤 때는 돈을 벌고 어떤 때는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땐 돈을 못 버니까요. 그 돈 버는 그 번 돈을 유연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비의 유연성을 가능하게 해줘라는 것으로도 요게 어디 갔어? 스무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36번. 자, 이 문제 푸는 거는요, 봐봐. 1번 대명사, 2번 지시. 대명사, 지시어, 그 다음에 접속사, 이거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그러니까 요 주어진 문장 당연히 읽어야 되고요. 자, they, 이 they가 누굴까? 트리 나왔네, 여기에.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앞에가 원인에 관련된 거고요. 이 so니까 이게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겠네요. 자, 이 모든 것, 그럼 무언가가 또 설명이 이렇게 몇 개가 나왔어야 되네. 요거를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돼. 사사고. 그럼 이제 아귀를 맞춰보자. 자, 주어진 문장은 뇌가요, 비싸대. 갑자기? 자, 어떤 관점에서? 자,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뇌는 굉장히 비싸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20%를 얘가 다 쓴대. 내가 먹는 칼로리의 20%를 우리 그래서 아침 먹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아침에 머리가 돌아가려면 포도당은 좀 여기 넣어줘야 되죠. 그런 의미겠어. 그럼 오케이. 자, 그들은 손으로 그들이 앞에 있어 없어? 칼로리 명사긴 하지만 칼로리가 트릭을 손으로 써?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럼 뇌가 손으로 트릭을 써? 말이 안 되죠. A 있는 거 날려. A 있는 거 다 지워.
자, 그러면 A는 아니었고. 자, B를 볼까요? 뇌는요,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 가능한 한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동하려고 해. 그래서 이 말이 될 것 같네요. 왜냐? 얘네는 굉장히 비싼 거라서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려고 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B로 간다. 자, 근데 C도 될 수 있는데 C는요, 갑자기 여기에 뜬금없이 교통? 사고? 이상하죠. 그래서 B로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그럼 C로 시작되는 거 다 추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BAC나 BCA로 이렇게 그냥 모르겠으면 읽어봐도 돼. 그냥 이 둘 중에 하나로 그냥 읽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또 논리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 요건 이제 체크. 요거 다 체크. 자, in many of these cases 요 말 있어. 이 모든 경우에 라고 하면 이거 무조건 마무리 발언이에요.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 이 모든 경우에 닥치고 그냥 마무리 발언이에요. 얘는 그럼 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엔간하면. 그래서 답이 요렇게. 근데 또 논리적으로 조금 더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갑자기 여기 뉴로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얘가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뇌를 쓰는데 얘가 그래서 최신의 정보만을 처리하는 거야. 이게 뭐라 하지? 에너지 효율적으로 했으니까. 뇌가 이제 작동한다는 걸 이 뇌신경과학자들이 처음에 발견한 게 아니더라 이거야. 누가 발견했다? 매지션이 발견했다. 그러니까 매지션이 뭐예요? 우리 다 보고 있는데도 어때요? 우리 막 속이잖아. 우리 앞에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다 속이죠. 하성이가 지금 화면은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 넌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 이거지. 막 눈은 다 여기 가 있어. 근데 머릿속엔 이따 뭐 먹을까? 이런 거. 게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그래서 그게 다 에너지 효율적인 과학적인 니네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매지션 얘기 자, 끝머리가 매지션으로 끝났으니까 우리 매지션 어디 갔어? 그럼 요 사람을 매지션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어떤 다이렉트 유도하려고 이 매지션들이 트릭을 사용해. 손으로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 매지션이 왜 그렇게 막 대담하게 하냐면 얘네들은요. 확신하고 있어. 뭘 확신해? 여러분들의 뇌가 오직 눈에 보이는 장면의 일부만을 처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속임수를 쓰는 거야. 이 모든 뇌가 일부 최소한만 정보 처리를 해라는 그런 이런 지금 뉴로사이언스 막 이런 모든 얘들이 자동차 사고에 자 프리벌런스 하면 거기 아래 뜻 나와 있어요? 없으면 요거 써놓으세요. 이거 잘 나와요. 이게 빈번함이라고 이게 원래 유행이란 뜻이야. 사고가 어떻게 유행해? 그치? 유행은 쫙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것을 얘기해줘. 왜? 얘네가 이제 눈은 앞으로는 보고 있는데 주의를 거기다 다 완전히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사고를 낸다 이거죠. So in many these cases 우리 눈 자 봐봐 우리 눈이 정확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긴 해. 하지만 뇌는요 거기에서 진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뇌가 보고 있는 건 아니야. 뇌는 조금만. 그래서 답이 2번. 자, 장모 못할 수 있겠네. 자, 이거는 딱 요령이 딱 있어요. but. 근데 이거는 틀렸으면 이거는 요 패턴을 봐봐. 넷은요. 비즈니스와 우리를 연결해주지 않아.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죠? 이거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나도운이 버돌소. 그럼 부정의 의미가 전혀 안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벗이란 뜻이니까. 근데 올소 어디 갔냐? 올소는 항상 생략이 돼버려. 그러면 나도운이 벗올소로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비즈니스와 우리를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요짓도 해. 이렇게 해야 돼. 사람과 사람도 연결해줘. 누가? 넷이. 그러면 이 벗이 나오려면 야, 그 넷은요. 비즈니스와만 연결해주는 게 아니야. 아, 그럼 여기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비즈니스란 내용이 앞에 있었어야 돼. 한 번. 그러니까 비즈니스랑만 연결해주지 않고 사람들 간의 연결도 해줘. 그럼 여기 뒤에는 뭐가 연결돼야 돼? 사람과의 연결 내용이 나오면 그럼 그 사이에 요 문장이 딱 들어가요. 일단 비즈니스는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나오기 직전에 요 문장이 쏙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규정으로 해석하면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막 이런 내용 이것도 그냥 가볍게 자 넷은 뭐 이런 매스 미디어와는 달라. 다른 여러 가지 이 넷의 특징이 자 이거 by가 들어가면 이라는 뜻이죠. 양방향적인 성격이 있어. 그래서 메시지도 보내줘. 그리고 메시지를 받기도 해. 뭐 그럼 이걸 되게 유용하게 만들어줘. 막 정보도 교환해줘. 업로드도 하고 다운로드도 해줘.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thoroughfare라고 아래 뜻 나와 있나? 없으면 통로. 매개체란 뜻이에요. 미디엄. 얘가 매개체 역할을 해줘. 나왔죠? 어디? 여기.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비즈니스 나왔다. 그럼 이제 여기 어딘가에 3, 4, 5번 중에 들어갈 거야. 이제 비즈니스 한번 나왔으니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것도라는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죠. 자, 어디가 내용이 네, 자, with 몇 번의 클릭으로 사람들은요, 버추얼 카탈로그도 보고 주문도 하고 그럼 이거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이네. 그럼 여기를 가로막으면 안 되겠네. 그죠? 그러면 아직 계속 비즈니스의 내용이야. Update information, corporate 뭐 database 이런 거. 자, it's a personal broadcast 및 나왔네. 개인적인 브로드캐스트 매체로도 사용돼. 이거지. 커머셜 광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용도로도. 개인적인 용도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뭐 만들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응? 선생님도 이거 왜 녹화하겠어? 이거 오늘 결석하는 사람들 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내 개인적인 용도, 사업적인 그런 막 물건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소통하거나 내 것만 이렇게 남기거나 그러면 답을 여기에다가 쏙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넷이 이 비즈니스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와의 뭐 나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내 거 막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나와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쉽죠? 그래서 뭐 블로그도 하고 팟캐스트 뭐 이러면 막 인스타도 하고 뭐 남의 것도 막 씹고 뭐 남의 거 편집도 해주고 뭐 수정도 해주고 이런 게 다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해주는 도구로서의 넷이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뭐 40번은 여기까지 네. 선생님이 42번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이거 항상 나오는 틀로 나와요. Whereas 반면에 자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Jealousy 하면 뭐예요? 질투. 그렇지. 질투는 자 요거 파티가 준혁이가 하고 온 파티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당사자죠. 당사자. 그러면 제3자예요. 제3자. 그러면 제3자 너 나 당사자라고 하잖아요. 둘을. 그러면 그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꼭 필요로 해. 어디에 그럼 질투가 포커스 어디에 맞추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3자의 어디에 그걸 맞추게 이렇게 반면에 envy라고 하면 이건 부러움이라고 하죠. 그럼 부러움은 두 명의 사람만 있대. 근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환경이 어때야 되냐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환경이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읽고. 자 그러면 젤러스에 포커스되는 그거 그 제3자에게 뭘 포커스하는지 그럼 그 두 당사자 MB의 두 당사자의 어떤 상황은 어때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요것만 쪼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딱 뽑아내시면 되겠다. 자 중요한 거 봐봐. MB는 부러워하는 건데요. 소유, 지위, 건강, 젊음, 그 다음에 재능, 인기, 유명세, 아름다움 이런 거를 다 부러워한대. 자 이거는 뭐 쓸데없는 말이죠? 쓸데없다.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되지. 왜? 우리는 4점만 알면 되니까.
그 차이점. 자, N 이 주체는 뭐다? 이거래. 아까 했죠? 나 저게 너무 부러워. 이런 게 너무 부러워. 자, 그래서 젤러시의 주체는 뭐냐면 봐봐. 나왔죠, 이제 답. 제3자의 뭐? 이거. 이게 딱 답으로 하나가 들어가요. 똑같은 거 뭐 있어요? behavior랑 같은 거. 제3자의 그렇지. 액션이 딱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근거. 자, and 것은요. 두 사람을 필요로 해. 자, 근데 반면에 이제 jealousy 또 나오네. 근데 jealousy 우린 다 찾았죠?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이 피터가 이거예요. 만약에 어, 만약 어떤 여학생이 진호를 좋아해. 근데 진호가 딴 좋아해. 그럼 그 여학생은 그 기집애가 싫은 거지. 걔한테 젤러스를 느끼는. 와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왜? 정치 나왔잖아요. 그럼 MB를 빨리 찾아볼게요. 자, MB 나왔네. 그죠? paradoxically. 자, MB는요, 우리를 어떤 붕괴로 이끌어. 누구에 대한 붕괴? 이런 인간. 어떤 인간? 이거지. 이게 다. 자, 이 인간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와 나이가 굉장히 어때요? 비슷해. 부러워. 만약에 하성이가 난 여자친구 한 명인데 쟤는 10명이야. 부러울 거 아니야. 자, 그런 식으로 얘의 비슷한 나이대 혹은 비슷한 커리어, 비슷한 어떤 거주지 이런 거일 때 부러움을 느낀다 이거야. 이거는 질투가 아니야. 나랑 비슷할 때. 답이 나왔죠? 그래서 similar와 같은 뜻 뭐 있어요? 없네. 아, unlike였구나. 5번이 답이 됐다. 그러니까 비슷한 대상한테 느끼는 게 야, 그럼 요거 하나만 선생님만 볼게요. 요건. 그러니까 이거 아래 뜻이 뭐냐면 야, 나는 작가야. 작가라서 뮤지션이나 매니저나 덴티스트한테는 부러움을 느끼지 않아. 하지만 다른 라이터, 유사한 다른 라이터하는 부러움을 느껴라는 거죠. CEO는 어떻게 써? 같은 CEO, 더 큰 CEO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부러움을 느끼긴 하는데 슈퍼모델한테는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 됐죠? 자, 마지막이 잠깐만. 16분이네. 야, 널널하네. 어? 이과까지 해도 되겠네. 어. 자, 요건 쉬워요. 자, 요것도 그냥 마지막이니까 선생님 50분에 끝내줄게요. 자, 우리는요, 편견, 야, 요 단어 너무 중요하다. 편견 체크. 자, 편견. 자, partial이라는 것이요, 부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치우친의 뜻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편견으로 치우친. 그래서 우리는 다, 봐봐. 우리의 편견을 지지할 만한 편견을 또 가져. 왜냐면 내가 편견이 딱 있어. 그러면 내 편견이 계속 유지될 만한 그런 증거만을 내가 자꾸 모아서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 이제 여기 읽으면 좋겠지만 흐름이 끊기니까 봐봐.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다. 이런 정보만 찾아. 어떤 정보? 내가 그 선택한 걸 정당화할 정보만 막 속속 찾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쟤는 저럴 줄 알았어라고 정당화할 근거만 계속 찾는 거지.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뭐 근거에서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 그게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게 편견에 대한 글이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훑고 넘어가면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조심하지 않잖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봐봐. 이렇게 자꾸 편견에 쌓인 인밸런스드한 분석, 균형이 이렇게 맞지 않는 분석을 하기가 쉽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봐봐, 요거 어디에 희생양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falling prey, 누구의 희생양이 돼. 그러니까 어디에 희생양이 된다라는 뜻은요. 이거에 빠져.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뭔가 휩쓸리게 돼가지고 안 좋은 결과. 자, 요 단어도 하나 알아둘게요. confirmation bias 하면 확증 편향이라는 또 앞으로도 몇 번 나올 거예요. 이제. 내가 어느 쪽에 딱 생각이 이렇게 쏠려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이 계속 몰아가는 걸 우리는 확증 편향. 자, 인터뷰를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 인터뷰가 뭐냐면 이거 근데 조금 어려웠어. 자, 인터뷰를 한다 쳐봐. 그럼 여기도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옛날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요, 인터뷰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식에 가장 여기 봐봐.
가장 덜 유용한 도구였대. 그러니까 유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도구였다 이거야. 이 사람의 미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용성이 떨어지는 게 옛날식의 인터뷰였어. 자, 여기 조금 10번이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어들은요. 봐봐. 마음속에 딱 정해놔. 이 사람의 인터뷰이 하면 그 상대방 있죠? 그 직원이라고 여기서 할게요. 그냥 편하게. 인터뷰 받는 사람을 첫인상을 딱 보고 마음을 딱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의 그런 시간을 봐봐. 증거만 딱 이렇게 체리피킹이 증거만 똑똑똑똑 따내는 거지. 뭐? 내 첫인상을 확인해 줄 만한 증거만 딱딱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의 성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딱 머릿속에 생각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본다. 그래가지고 봐봐. 여기 인터뷰는 뭐야? 요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1분을 더 써가지고 해야 돼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경향이 있다인데 그럼 be likely to 써도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 be likely to 못 쓴다고 그랬죠. 왜? 플론트 다음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내용만 나와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봐. 그러면 중요한 정보를 딱 알아채는 경향이 있다. 좋은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꾸 인터뷰를 해봤자 어차피 자기 확증 편향만 그런 쪽으로 정보만 캐어가니까 요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거나 혹은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게 이게 부정적인 내용과 어울린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답은 41번엔 1번. 자, 편견의 덫. 자, 요게 preconception이 편견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편견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지라고 해서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42번 아까 5번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